오늘은 기초부터 다지는 통계학 교과서 위드 파이썬의 2장 실습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기초 문법을 아시는 분은 이 부분을 스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파이썬이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는 2장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3장부터 실제 데이터에서 작업을 하면서 반복을 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먼저 환경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실습 코드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링크를 클릭해서 콜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GitHub CoreISLP 랩으로 접근합니다. 하단에 있는 2장 오프닝 콜앱을 클릭하시면 바로 실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미지로 넘어갔다면 코드에 접근한 것입니다. 이미지의 왼쪽에 있는 세모 모양을 클릭하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파일을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로 가져가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뜰 것입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파일을 클릭한 후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을 차례로 클릭하면 실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콜앱 파일을 만들고 싶다면 크롬 환경에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나서 웹스토어에서 콜앱을 검색해서 설치한 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클립에서는 파이썬의 기초, 기본 명령어, 수치 계산을 위한 numPy와 그래픽을 그리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클립에서 시퀀스와 슬라이싱, 데이터 인덱싱과 데이터 로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파이썬의 기본 명령어 중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함수를 사용하여 코드를 구조화하고 반복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함수 문법은 펀, input 1, input 2와 같은 형태입니다. 즉, 함수명 뒤에 괄호를 열고 필요한 입력값을 전달하면 이 입력값들은 함수 내부에서 처리되어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명령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안에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입력값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프린트 함수가 있다면 이 함수는 텍스트를 출력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함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대화형 환경에서 함수명 뒤에 물음표를 붙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린트 뒤에 물음표를 붙이면 해당 함수에 대한 설명과 사용법이 표시됩니다. 특히 새로운 함수를 학습하거나 함수의 세부 기능을 확인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이제 파이썬의 기본 명령어 중 기본 연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은 다양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연산을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먼저 정수를 더하는 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일반적인 산술 연산자를 사용하여 숫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 더하기 5와 같은 표현식은 예상대로 8이라는 결과를 반환합니다. 다음으로 문자열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따옴표로 둘러싸인 텍스트입니다. 문자열도 덧셈 연산자를 통해 결합할 수 있습니다. 헬로 더하기 빈칸 더하기 월드라는 코드는 헬로 월드라는 하나의 문자열을 생성합니다. 리스트는 파이썬의 핵심 데이터 구조 중 하나입니다.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괄호 안에 쉼표로 구분된 값들을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 x는 3, 4, 5라는 코드가 있다면 이 세 개의 정수를 포함하는 리스트를 생성하고 변수 x에 할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트를 출력하면 3, 4, 5와 같이 원래 형태로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 접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열처럼 리스트도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여 결합할 수 있습니다. y는 4, 9, 7이라는 리스트가 있을 때 x, y의 합은 3, 4, 5, 4, 9, 7이라는 새로운 리스트를 생성할 뿐입니다. 오른쪽 이미지에 있는 숫자들을 늘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죠. 더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조금 후에 판다스를 다룰 때 이와 같은 쓰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연산들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형성하며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변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numPy로 넘어가겠습니다. numPy는 파이썬에서 수치 계산을 위한 핵심 라이브러리로 데이터 분석과 과학 계산의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numPy는 파이썬 리스트보다 빠르게 대규모 다차원 배열과 행렬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numP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ip import numpy as np라는 코드를 사용하여 numpy를 가져오고 np라는 별칭으로 사용합니다. numpy의 기본 데이터 구조는 배열입니다.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x는 np.array 함수에 3, 4, 5와 같은 리스트를 전달하면 1차원 배열, 즉 벡터가 생성됩니다. numpy 배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요소별 연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x 더하기 y는 두 배열에 대응하는 요소들을 더하여 새로운 연속적인 형태의 구조, 즉 7, 13, 12의 배열을 생성합니다. 이는 3 더하기 4, 4 더하기 9,
5 더하기 7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요소별 연산은 데이터 처리와 분석에서 매우 유용하며 아까 보신 것과 같이 파이썬 리스트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 없습니다. 2차원 배열은 행과 열로 구성된 행렬 형태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며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2차원 배열, 즉 행렬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중첩된 리스트 구조 즉 이행 이열의 행렬을 생성해야 합니다. 배열이 원하는 대로 잘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ND맨저는 배열의 차원수를 반환하며 이 경우 이를 출력합니다. 이는 배열이 2차원임을 의미합니다. D타입은 배열 요소의 데이터 타입을 보여줍니다. 쉐입은 배열의 형태, 즉 각 차원의 크기를 반환합니다. 이 예에서의 출력은 이행 이열의 행렬임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특성은 배열의 구조를 이해하고 조작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numpy는 또한 배열의 요소들을 계산하는 다양한 함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1차원 배열 x는 np.array 1, 2, 3, 4가 있을 때 np의 sum을 하면 배열의 모든 요소를 더한 값인 10을 출력합니다.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이썬 데이터 타입을 잠깐 정리해보면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로 예를 들어 1, -5, 100과 같은 값을 표현합니다. 반면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표현하며 1.5나 -3.14와 같은 값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트링 즉 문자열은 따옴표로 둘러싸인 텍스트로 안녕이나 파이썬과 같은 형태로 작성됩니다. 논리형 데이터 타입은 참 또는 거짓과 같은 두 가지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집합 자료형은 설명만으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장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제 numpy 배열의 변형과 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열 형태 변경, 즉 reshape은 numpy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배열의 차원과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원 배열이 있을 때 reshape을 실행하면 원래의 1차원 배열이 이행 3열의 2차원 배열로 변형됩니다. 이러한 변형은 원본 데이터의 순서를 유지하면서 단지 배열의 구조만 변경합니다. 배열 인덱싱은 배열의 특정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numpy에서는 파이썬의 기본 인덱싱과 유사하게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2차원 배열에서는 행, 열 형태로 특정 요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 reshape 0은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의 요소인 1을 반환합니다. 마찬가지로 x reshape 1, 2는 두 번째 행, 세 번째 열의 요소인 6을 반환합니다. 이제 배열에 있는 요소를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의 값을 5로 변경하고 싶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은 x reshape과 x는 메모리를 공유하므로 x도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x reshape 0, 0을 5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x reshape의 결과도 5, 2, 3, 4, 5, 6이 되고 x도 5, 2, 3, 4, 5, 6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만 의도치 않은 데이터 변경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만 중요한 개념이므로 지금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실제로 사용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umpy의 수학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umpy는 데이터 과학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수학적 연산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복잡한 계산도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numpy는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해 수학 함수를 적용하는 요소별 연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x는 numpy array 5, 2, 3, 4, 5, 6 배열, 즉 x의 numpy 배열 5, 2, 3, 4, 5, 6을 할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np.square root of x, 즉 numpy 제곱근 x를 사용하면 배열의 각 요소의 제곱근 함수가 적용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236067998과 같은 새로운 배열이 생성됩니다. 이처럼 numpy의 수학 함수는 배열의 모든 요소에 대해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므로 반복문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numpy에서는 연산자를 사용한 요소별 연산도 지원합니다. x제곱 2와 같은 표현은 배열 x의 각 요소를 제곱하여 25, 4, 96, 25, 36이라는 결과를 생성합니다. 마찬가지로 x제곱 0.5는 각 요소의 제곱근을 계산하며 이는 numpy 제곱근 x와 동일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러한 요소별 수학 함수는 numpy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복잡한 수학적 연산을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과학적 계산, 통계 분석, 신호 처리, 이미지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이제 numPy의 통계 함수 중 난수 생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수는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머신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numPy에서는 랜덤 모듈을 통해 다양한 분포의 난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수 생성에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실제로 완전한 무작위성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의사난수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의사난수는 특정 알고리즘과 초기 시드 값에 기반하여 생성됩니다. numpy 랜덤 디폴트 RNG 함수는 numpy의 난수 생성기를 초기화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동일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는 과학적 실험이나 머신러닝 모델의 재현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코드에서 볼 수 있듯이 RNG에 numpy 랜덤 디폴트 RNG 1303과 같이 시드 값을 설정하고 나면 이후 RNG 노멀 스케일 55 사이즈와 같은 명령으로 생성된 난수는 항상 값이 동일합니다. 여기서 노멀 함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생성합니다. 스케일 매개 변수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며 사이즈는 생성할 난수의 개수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코드의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해서 디버깅이 편해질 뿐만 아니라 실험 환경이 제한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RNG2를 만든 다음 난수 생성기를 초기화하더라도 시드가 같다면 결과는 앞에서 RNG로 생성한 결과와 같게 됩니다. 이제 numpy의 통계 함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술 통계량 계산은 데이터의 특성을 요약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numpy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등 기본적인 통계량을 계산하는 함수들을 제공하며 이들은 배열의 메서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난수 생성을 위해 RNG의 numpy 랜덤 디폴트 RNG 3과 같이 시드값 3으로 난수 생성기를 초기화합니다. 그런 다음 RNG의 표준 정규 분포 즉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2를 따르는 10개의 난수를 생성한 후 Y에 할당합니다.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기본 통계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numpy의 평균 Y 또는 Y.평균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배열의 모든 요소의 평균값을 반환합니다. 예시에서는 약 -0.113의 값이 나왔습니다. 이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추출한 샘플이므로 이론적으로는 평균 0에 가까운 값입니다. 계산하기 위해서는 numpy 베리언스, 즉 분산 Y 또는 Y 분산 함수를 사용합니다. 분산은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시에서의 값은 약 2.724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의 이론적 분산은 1이지만 작은 샘플 크기로 인해 이론값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을 나타냅니다. 표준 편차는 numpy 표준 편차 y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퍼짐 정도를 나타내지만 원래 데이터와 단위가 같기 때문에 해석이 더 직관적입니다. 예시에서의 값은 약 1.651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본 통계 함수들 외에도 numpy는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백분위수 등 다양한 통계 함수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도 이러한 함수들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정 축을 따라 계산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numpy 통계 함수를 행렬과 같은 다차원 배열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차원 데이터에 대한 통계 분석은 복잡한 데이터셋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numpy의 통계 함수들은 축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 계산을 수행할 방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렬의 특정 축을 따라 통계량을 계산할 수 있어 데이터의 특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드에 있는 X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의 스탠다드 노멀 함수를 사용해 10행 3열의 2차원 배열을 생성합니다. 이 배열의 각 요소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추출한 난수입니다. X 평균 축 0, 즉 열 방향으로 평균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축에 0을 할당하면 0번 축행 방향을 따라 계산하라는 의미가 되므로 각 열에 있는 모든 행에 대한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결과는 길이가 3인 1차원 배열로 각 요소는 X의 각 열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예시에서는 어레이 0.1503058 등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축 매개 변수를 활용하면 다차원 데이터에서 특정 차원을 따라 통계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데이터에서는 특정 차원을 따라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계산하여 이미지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플롯립 라이브러리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플로닙은 파이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로 넘파이와 함께 사용하는 강력한 데이터 분석 도구가 됩니다.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산점도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산점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래프가 그려질 영역인 서브플롯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8 곱하기 8 크기의 그래프 영역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피그는 전체 그림을 나타내고 x는 그림 내부의 축을 나타냅니다. 생성된 축 객체를 이용하여 산점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x.plot x와 y 0은 x와 y 데이터를 이용하여 점들을 원형으로 표시한 산점도를 그립니다. 결과적으로 무작위로 생성된 데이터가 시각화되었습니다. 점들이 원점 0 주변에 분포하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정규 분포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넘파이의 난수 생성 기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데이터를 시각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매플로닙은 이 외에도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상자 그림, 등고선 그래프 등 다양한 유형의 그래프를 지원합니다. 또한 그래프의 제목, 축, 레이블, 범례, 색상, 스타일 등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제목 및 축, 레이블을 추가하는 방법은 셋, X레이블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제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setTitle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의 상단에 제목이 표시됩니다. 매플로닙에서 이미지를 그리는 방법은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레이블을 붙이는 것과 유사합니다. 먼저 난수를 생성한 후에 이를 이용하여 산점도를 그리고 거기에 축의 이름을 추가하거나 제목을 표시하면 됩니다. 여러 그래프를 하나의 그림에 배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성된 서브플롯에는 인덱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엑시스 0, 1.plot x, y 0은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의 서브플롯의 원형 마커를 사용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코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엑시스 1, 2.scatter x, y 마커 플러스 기호는 두 번째 행, 세 번째 열의 서브플롯에 플러스 표시가 있는 산점도를 그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그래프를 한 그림에 배치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비교하거나 여러 데이터셋을 나란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각 서브플롯에 개별적으로 제목, 축, 레이블, 범례 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매플로닙은 이외에도 그래프의 스타일, 색상, 폰트, 마커 스타일, 선 스타일 등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하면 데이터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각화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플로닙에서는 세이브 피그 메서드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다양한 형식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메서드는 그림 객체에서 호출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임자로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제 매플로닙에서 제공하는 그래프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등고선 그래프와 열지도는 2차원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등고선 그래프는 3차원 데이터를 2차원 평면에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마치 지형도에서 고도를 표현하는 등고선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그래프는 함수의 형태, 극대값과 극소값, 그리고 데이터의 변화 패턴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등고선 그래프를 그리는 코드를 보시면 피그와 x는 서버플로트 함수를 호출해 8 곱하기 8 크기의 그래프 영역을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다음 x는 numpy의 라인 스페이스 함수를 사용해 -파이부터 파이까지 50개의 균등한 간격의 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f는 numpy multiply out 함수를 사용해 코사인 y와 2를 1 플러스 x제곱으로 나눈 값의 외적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은 각 xy 좌표에서의 함수값 fxy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x 컨투어 xy f를 통해 계산된 함수값을 기반으로 등고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등고선들은 동일한 함수값을 가지는 지점들을 연결한 선입니다. 다음으로는 열지도 즉 히트맵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지도는 2차원 배열의 값을 색상으로 표현하는 그래프로 각 좌표에서의 데이터 값이 색상의 강도로 나타납니다. 열지도는 데이터의 분포나 패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코드를 보시면 피그와 x는 서브플로트 함수를 호출해 8 곱하기 8 크기의 그래프 영역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파이썬과 넘파이 매플로닙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퀀스와 슬라이스 표기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